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미국 주식 이슈 워치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아주 흥미로운 기업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볼 텐데요. 바로 치폴레 멕시칸 그릴, 티커 심볼로는 CMG죠. 네, 맞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7월 23일, 미국 시간으로는 장 마감 후에 아주 중요한 2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전반적으로 소비가 좀 둔화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치폴레가 과연 어떤 성적표를 내놓을지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 지난 1분기 실적에 약간 시장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2분기에 대한 관심이 더 뜨겁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치폴레라는 브랜드가 가진 힘, 그리고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 성장 전략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번에도 뭔가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긍정적인 시각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 분석에서는요, 당신이 제공해 주신 자료들을 좀 면밀히 살펴보면서 단기적으로 보이는 그런 어려움들, 그리고 또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 사이에서 좀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좋다 나쁘다라기보다는 왜 그런 평가가 나오는지 그 근거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는 거죠. 좋습니다. 균형 잡힌 분석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지난 1분기 실적을 한번 되짚어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이 좋았고 또 어떤 점이 좀 아쉬웠는지 알아야 이번 2분기 실적의 의미를 더 잘 파악할 수 있거든요. 네, 동의합니다. 1분기 복귀부터 시작해보죠.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6.4% 늘어나서 29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성장 자체는 했지만 시장 분석가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아주 약간 밑도는 수치였어요. 아, 예상치보다는 조금 낮았군요. 네, 그런데 반면에 그 조정 주당 순이익, 흔히 EPS라고 하죠. 이건 0.29달러로 예상치를 오히려 웃돌았습니다. 매출은 예상보다 낮았는데 이익은 더 좋았네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네, 그게 이제 비용 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좀 효율성을 보인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시장이 주목했던 건 사실 다른 지표들이었습니다. 다른 지표요. 어떤 것들이죠? 바로 동일 매장 매출, same store sales하고 거래 건수, transactions인데요. 동일 매장 매출은 최소 1년 이상 운영된 매장들의 평균 매출 증감률을 보여주는 거고요. 거래 건수는 말 그대로 실제 매장을 방문하거나 주문한 고객 수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아, 그게 중요하죠. 실제 매장의 활기를 보여주는 거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 동일 매장 매출이 1분기에 0.4%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거래 건수는 더 많이 줄어서 2.3%나 감소했어요. 0.4% 감소, 2.3% 감소.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이게 상당히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졌던 게 2020년 팬데믹 초기 이후로는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거거든요. 성장세를 계속 이어오던 치폴레였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충격으로 받아들인 거죠. 아, 2020년 이후 첫 역성장이라 확실히 우려할 만한 상황이네요. 경영진은 뭐라고 설명했나요? 경영진은 일단 두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전반적인 소비 심리가 좀 위축되었다는 거. 그리고 다른 하나는 1분기에 미국 일부 지역에 날씨가 상당히 안 좋았다는 점을 꼽았어요. 악천후 때문에 사람들의 외출을 덜 했다는 거죠. 날씨 탓도 있군요. 하지만 소비 심리 위축은 좀 더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 부분을 더 우려했던 것 같아요. 게다가 비용 측면에서도 좀 압박이 있었습니다. 원재료 가격도 오르고 인건비 부담도 계속 늘어나면서 운영 마진율이 전년 동기 27.5%에서 26.2%로 하락했어요. 마진율 하락까지? 그러니까 EPS는 예상보다 잘 나왔지만 세부 내용을 뜯어보니 성장성에는 좀 빨간불이 켜진 거다. 이렇게 해석된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도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EPS 서프라이즈에도 불구하고요. 네, 1분기 상황이 확실히 녹록지는 않았네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2분기 전망으로 넘어가 볼까요? 월가에서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나요? 네,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의 컨센서스, 그러니까 평균 예상치를 보면요. 매출은 약 31억 1천만 달러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 2분기 대비해서는 약 5% 정도 성장하는 수준이에요. 5% 성장. 1분기 6.4%보다는 성장률이 조금 둔화되는 거네요. 그렇죠. 외형 성장세가 약간 주춤할 것으로 보는 거고요. 더 주목할 부분은 EPS인데 약 0.33달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건 작년 2분기 대비해서는 오히려 2.9% 감소하는 수치입니다. 매출은 늘어나는데 이익은 줄어든다고요? 이건 왜 그런 거죠? 역시 비용 문제인가요? 네,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비용 압박, 특히 관세 영향이라든지 지속적인 인건비 상승 같은 부분들이 계속해서 마진에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외형은 커지는데 속은 좀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인 거죠. 그렇군요. 정말 중요한 분기 실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할 핵심 포인트는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1분기에 부진했던 고객 트래픽, 즉 거래 건수가 다시 반등하는지 여부입니다. 그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거래 건수요? 네, 이게 플러스로 전환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치폴레 경영진이 1분기 실적 발표 때 하반기에는 반드시 트래픽을 플러스로 돌려놓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약속까지 했군요. 그럼 이번 2분기 실적이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되겠네요. 정확합니다. 2분기에도 마이너스가 계속되거나 회복세가 미미하다면 하반기 전망에 대한 신뢰도도 좀 떨어질 수 있겠죠. 네, 첫 번째 포인트는 트래픽 반등 여부.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는 마진 방어 능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나 인건비 상승 같은 비용 압박 요인들이 여전하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치폴레가 가격 인상 효과나 내부적인 비용 절감 노력을 통해서 이익률 하락을 얼마나 잘 막아낼 수 있을지 이게 중요합니다. 하긴 가격을 계속 올릴 수만 없을 텐데요. 그렇죠. 가격 인상은 소비자 저항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효율화, 예를 들면 재료 관리라든지 인력 운영 효율화 같은 것들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는지가 마진율에 영향을 줄 겁니다. 네, 마진 방어 능력. 이것도 중요하겠네요.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는 뭔가요? 마지막 세 번째는 연간 실적 전망치, 즉 가이던스의 변화 가능성입니다. 가이던스. 연간 목표치 같은 거죠? 네, 맞습니다. 회사가 올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매출과 이익을 예상하는지를 발표하는 건데요. 치폴레는 이미 1분기 실적 발표 때 한 차례 연간 가이던스를 낮췄습니다. 하향 조정한 거죠. 이미 한 번 낮췄군요. 네. 그런데 이번 2분기 실적 결과나 하반기 전망에 따라서 이 가이던스를 또다시 조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추가적으로 하향 조정한다면 시장에는 좀 부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겠죠. 반대로 유지하거나 혹시라도 상향 조정한다면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고요. 그렇군요. 트래픽 반등, 마진 방어, 그리고 가이던스 변화. 이 세 가지가 이번 2분기 실적 발표의 핵심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주가 방향성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이번 실적 발표 그냥 지나칠 수가 없겠는데요. 근데 전문가님, 이렇게 좀 어려운 환경 요인들이나 우려되는 지점들을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여전히 치폴레의 성장 전략에 좀 주목하고 싶거든요. 네, 물론이죠. 치폴레 성장 동력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저는 치폴레인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디지털 주문 전용 드라이브스루. 이거 정말 대단한 혁신 같아요. 치폴레인. 네, 그게 상당히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네, 그 당신이 주신 자료에서도 보니까 새로 여는 매장의 80% 이상에 이 치폴레인을 적용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냥 편리함만 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기존 매장보다 매출도 더 높고 수익성도 더 좋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주문 정확도도 높고 피크타임 때 처리 속도도 빠르고요. 또 매장 내 공간을 덜 차지하니까 부동산 비용 측면에서도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확실히 디지털 시대에 잘 맞는 전략이죠. 그렇죠. 이건 정말 치폴레방의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메뉴 혁신도 꾸준히 하고 있잖아요. 기간 한정 메뉴, LTO라고 하죠. 네, LTO, 리미티드 타임 오퍼. 메뉴들이 계속 나오니까 고객들도 질리지 않고 계속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네, LTO 전략은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새로운 고객을 유인하는 효과도 있고 기존 고객들에게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해서 재방문율을 높이는 효과도 있죠. 다만 이제 LTO 메뉴 개발과 마케팅에도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 효율성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물론 비용 측면도 고려해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건 기술 혁신, 특히 주방 자동화 설비 도입이에요.
로봇팔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뭐 아보카도를 손질한다거나 칩을 튀긴다거나 하는 반복적인 작업에 자동화 장비를 도입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이게 당장은 투자 비용이 들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운영 효율성 높여서 비용 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 같아요. 네, 자동화는 외식업계 전반의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특히 인건비 상승 압박이 큰 상황에서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죠. 치폴레가 이런 기술 투자를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치폴레인 확장, 메뉴 혁신, 기술 투자 같은 성장 전략들이 현재의 어려움을 충분히 극복하고 장기적인 성장을 이끌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호스트님의 말씀처럼 치폴레의 강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정리해보자면 첫째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높은 브랜드 인지도와 충성도 높은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 그렇죠. 치폴레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둘째로는 디지털 채널의 성공적인 안착입니다. 전체 매출에서 디지털 주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35%를 넘어서고 있거든요. 이건 팬데믹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고 있는 강력한 경쟁 우위입니다. 35% 이상이면 정말 높은데요.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그리고 셋째로는 재무적인 측면인데 자기 자본 이익률, ROE라고 하죠. 투입된 자기 자본 대비 얼마나 이익을 잘 내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이게 43%를 넘습니다. 굉장히 수입성이 좋은 기업이라는 뜻이죠. 와, 43%? 대단하네요. 네, 이런 강점들이 분명히 치폴레의 경쟁 우위를 만들어주는 기반입니다.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약점이나 위험 요인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부분도 냉정하게 살펴봐야 하는데요. 네, 어떤 점들을 좀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우선 가장 많이 지적되는 부분이 역시 가격입니다. 경쟁사들, 특히 QSR, 퀵 서비스 레스토랑 브랜드들에 비해서 가격대가 상당히 높다는 점이죠. 아, 그렇죠. 다른 멕시칸 음식점이나 샐러드 가게들과 비교해도 좀 비싼 편이라는 인식이 있죠. 네, 건강하고 신선한 재료라는 프리미엄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만큼 가격 부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가성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트렌드 속에서는 이 높은 가격 정책이 오히려 성장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확실히 그럴 수 있겠네요. 가성비 트렌드. 그리고 또 하나는 메뉴의 다양성 문제입니다. 치폴레는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긴 하지만 기본 메뉴 라인업 자체는 다른 경쟁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충성 고객에게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새로운 고객을 끌어들이는 데는 좀 약점이 될 수도 있죠. 그렇군요. 높은 가격과 제한적인 메뉴. 이게 치폴레가 안고 있는 주요 약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런 약점들이 현재의 소비 둔화 환경과 맞물리면서 1분기와 같은 실적 부진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강점과 약점을 모두 고려해서 봐야겠네요. 그럼 이제 투자 관점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현재 주가 수준이나 기술적인 분석은 어떤가요? 네. 기술적으로 보면요. 주가가 최근에 단기적으로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요한 장기 추세선으로 여겨지는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 머물러 있어요. 200일선 아래라는 건 보통 추세적으로 아직 약세 국면일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기도 하죠. 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기술적 지표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밸류에이션, 즉 주가 수준인데요. 밸류에이션이요? 네. 주가 수익 비율, P라고 하죠. 이게 현재 기준으로 약 46배 수준입니다. 46배요? 와,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높은 건가요?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동종 외식업계 평균과 비교해도 훨씬 높은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건 시장이 치폴레의 미래 성장성에 대해서 엄청나게 높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대감이 정말 크네요. 46배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수준인데요? 그렇죠. 그만큼 높은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주가가 실망 매물로 인해 크게 하락할 위험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옵션 시장을 보면요. 이번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위든 아래든 약 7% 정도 큰 폭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상당히 클 수 있다는 거죠. 7% 변동성 예상. 정말 크네요.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크게 요동칠 수 있다는 거군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유의해야 할 부분이네요. 네, 맞습니다. 단기적인 변동성에 대한 대비는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높은 상태에서는요. 그렇군요. P46배라는 높은 밸류에이션과 200일선 하회라는 기술적 부담 요인이 있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본 자료에 따르면 월가 투자은행들의 시각은 여전히 꽤 긍정적인 것 같던데요. 아, 네, 맞습니다. 그 부분도 중요한 포인트죠. UBS나 키뱅크 같은 곳에서는 여전히 매수, 바이 의견을 유지하면서 심지어 하반기에는 주가가 반등할 거라는 기대를 나타내고 있더라고요. 평균 목표 주가도 약 60.44달러 정도로 제시하고 있고요. 현재 주가보다 꽤 높은 수준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에도 불구하고 월가에서는 왜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는 걸까요? 앞서 저희가 이야기했던 그 성장 전력들, 치폴레인이나 기술혁신 같은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크다는 뜻일까요? 네, 정확히 그 지점을 짚어주셨습니다. 월가의 이런 긍정적인 전망은 현재 나타나고 있는 단기적인 실적 부진이나 밸류에이션 부담보다는 치폴레가 가진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에 더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 단기적인 어려움보다는 장기적인 그림을 더 중요하게 본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소비 둔화나 비용 압박 같은 역풍을 맞고 있지만 앞서 호스트님께서 강조하셨던 치폴레인 확장, 꾸준한 메뉴 혁신, 그리고 주방 자동화 같은 기술 투자를 통해서 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것이라는 믿음이 깔려 있는 겁니다. 브랜드 파워도 무시할 수 없고요. 물론입니다. 강력한 브랜드 충성도와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 역시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들이죠. 결국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은 단기적인 역풍은 있겠지만 치폴레의 장기적인 펀더멘털, 즉 기업의 기초 체력은 여전히 견고하고 유효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단기적인 어려움과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 사이의 줄다리기네요, 정말. 네. 그래서 이번 2분기 실적이 그 줄다리기에서 어느 쪽으로 무게추가 기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거라는 겁니다. 만약 트래픽 반등에 성공하고 마진 방어 능력도 보여준다면 장기 성장 스토리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해지면서 주가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겠죠. 반대로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온다면 그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할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양면을 모두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치폴레에 대해서 깊이 있는 분석을 나눠주셨습니다. 지난 1분기 실적에 대한 복귀부터 시작해서 왜 부진했는지 그 원인을 살펴봤고요. 네, 동일 매장 매출과 거래 건수 감소가 핵심이었죠. 그리고 다가올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 관전 포인트, 바로 고객 트래픽 반등 여부, 마진 방어 능력, 그리고 연간 가이던스 변화 가능성까지 명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네,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더 나아가서 치폴레의 성장 동력인 치폴레 확장, 메뉴 혁신, 기술 투자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경쟁사 대비 높은 가격이나 제한된 메뉴 같은 약점, 그리고 현재 가성비 중시 트렌드라는 위협 요인까지 균형 있게 다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관점에서 기술적 분석과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 옵션 시장의 변동성 예상치, 그리고 월가의 상반된 시각까지 정말 다각도로 조명해 주셨네요. 네, 가능한 한 다양한 측면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7월 23일 장 마감 후에 발표될 치폴레의 2분기 실적 발표를 기다리면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각자 판단을 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치폴레가 시장의 우려를 씻어내고 다시 한번 강력한 성장 스토리를 증명해낼 수 있을지 정말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청취자이신 당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치폴레는 치폴레인 확장이나 기술 혁신 같은 분명한 성장 전략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보시기에 이런 성장 전략들이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소비 둔화라는 거시경제적인 역풍을 효과적으로 이겨낼 만큼 강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다시 말해, 당신이라면 이러한 단기적인 변동성 위험과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치폴레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에 투자하시겠습니까?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요. 오늘 저희가 나눈 모든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종목, 즉 치폴레에 대한 매수 또는 매도 추천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네, 투자는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적인 판단과 결정은 투자자 본인의 몫이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 역시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분석 내용 중 일부는 AI가 생성한 정보를 활용했을 수 있습니다.
AI가 제공하는 정보는 때때로 오류를 포함하거나 완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실제 투자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반드시 여러 다른 정보 소스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고 충분히 숙고하신 후 신중하게 접근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교차 검증과 신중한 판단 잊지 마세요. 저희 유튜브 채널 미국 주식 이슈워치는 앞으로도 이렇게 중요한 미국 주식들의 이슈를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분석에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